네, 여러분 오늘은요.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나비 효과란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발표한 이론이에요. 그 단순한 나비 날갯짓 하나가 날씨까지 변화시킨다. 사소하고 작은 사건 하나가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킨다는 뜻인데 사실은 마음의 법칙을 의미하죠. 처음에는 기상에만 이 이론이 도입됐어요. 나중에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게 다 도입됐죠. 왜냐? 우리 삶은요, 이 우주는 마음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는 마음의 법칙이거든요. 그 마음의 법칙은 다 통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상 쪽에만 통용이 됐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에 통용되고 있고 그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LA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베이징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뭐 이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이걸 표현합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죠. 마음의 법칙에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훌륭한 마음을 쓰고 살면 그 마음이 모여서 언젠가 현실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 있고 훌륭한 현실이 나타나요. 내가 비천하고 열등하고 불행한 마음을 쓰고 살면 그 마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요. 한 인간을 놓고 그 인간이 10년 동안 어떤 마음을 쓰고 사느냐를 날마다 체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측이 가능해. 어떤 한 인간이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적어보셨나요? 하루 중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고 나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이 닥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사는지 그 마음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면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 후에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았느냐가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지금 현실 상황을 딱 보면 그게 성적표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적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이 그거 쉽지 알기에 내가 나는 항상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해. 근데 왜 현실이 이렇지? 이런 분들은요. 현실은 거짓말하지 않죠. 마음을 일으킬 때 99%의 마음이 전부 무의식이에요. 표면 의식으로 느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표면 의식은 단 1%밖에 되지 않죠. 1%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0.1%밖에 되지 않아요. 99.9%가 무의식에서 막 파동하면서 그 마음을 내가 그 무의식을 아는 마음도 있고 예를 들어 오늘 왜 이렇게 허무한가? 외로워. 요즘 나는 쓸쓸해. 이렇게 그 무의식의 마음을 언뜻 한번 인지해요. 하루에 한두 번 또는 길면 몇 시간? 하지만 그 마음은 날마다 파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내 속에 있었던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그 무의식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사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을 외면하고 현실만 보죠. 내가 돈이 얼마 있나? 통장 잔고. 차는 뭐지? 건물은 뭐가 있지? 이것만 의식하고 사니까 내 마음을 외면하니까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서 나타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슬픈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내 슬픈 마음을 모르고 외로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내 외로운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을 방치한 덕에 그 결과물이 서럽고 외롭고 괴로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음 공부로 오시면 여러분이 그 자기의 서럽고 외롭고 괴로운 그 현실을 보면서 내 무의식 속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방치하고 살아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면 세상의 인류 역사에 이바지한 훌륭한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 그 마음을 사용하고 산 거예요.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마음을 사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축적돼서 내 현실이 그렇게 나타난 거죠. 마음 공부란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 불행하고 슬프고 서럽고 비천하고 열등하고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버리는 방법을 배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요 괴롭고 불행한 마음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마음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해요. 나는 요리를 잘해요. 나는 이렇게 계산을 잘해요. 나는 성적이 좋아요. 공부를 잘해요. 나는 운동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가 훌륭하냐고 물으면 난 돈이 많아요. 나 권력 있잖아. 국회의원이잖아요. 나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의 훌륭한 마음을 얘기를 못해요. 대부분 잘 모르니까요. 훌륭한 마음을 써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쓸 수 없으니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을 얻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얻었는데 이 뻥 뚫린 허전한 가슴은 뭘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가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정신과 마음을 쓰면서 사는지 알죠. 그걸 안 만큼 행복하죠. 나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런 훌륭한 마음을 쓸 수 있는지 가졌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쓰지 못하죠. 아예 마음 자체가 무기력해졌어요. 무기력해진 마음 안에서 그냥 불행하고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보기 싫은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그걸 감추기에 급급하고 안 느끼려고 차단하고 올라오면 부정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 시달리고 있어요.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드디어 현실이라는 엄청난 괴로운 상황을 나에게 탁 던져주면 이게 왜 왔을까? 내가 그 마음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온 것인데 이해를 못하고 또 부정하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스스로 혼자 파동하면서 일으키고 있는 마음을 표면 의식으로 인지해서 알아차리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그 마음들을 버려야 될 마음, 분리해서 내가 이거 사용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에서 나라는 인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마음들만 들어 쓰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살게 되면 그 마음이 내 현실을 창조해요. 멋진 마음을 쓰고 살면 살수록 나는 멋진 인간이 되고 내 현실은 멋있는 현실이 펼쳐지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영화나 TV나 또는 책에서만 봤던 그 위인처럼 멋있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지 모르죠. 사람들은.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 자기 마음을 쓰지 못하니까 멋지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은 훌륭한 인간의 시작은 훌륭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쓰게 될 때 시작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마음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찮게 여기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질은 보여요. 돈도 보이죠. 통장 잔고도. 건물도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인정해줘요. 그런데 내 속에 올라온 이 훌륭한 마음은 보여줄 수도 없고 이 마음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느끼죠.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훌륭한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산 위대한 인간은요. 위대한 정신이 있었고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삶에서 사용했고 그것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위대한 인간을 만들고 멋진 삶을 만드는 거죠. 마음이 사소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고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마음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성을 증명해 보이는 게 바로 마음 공부된 수행자들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의 위대성이 그 마음의 에너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삶을 바꾸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알아보겠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전부 이 마음 공부를 했어요. 머리 공부에 학교가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죠. 마음 공부하고 살 때 우리 조상들은 멋진 인간이 많았어요. 영웅호걸이 많은 시대였고 호연지기가 크고 위인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요새 위인은 없어요. 야근, 계산 잘하는 현대인들, 머리 좋은 현대인은 많지만 존경할 만한 위인이 없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큰 위대한 멋진 인간이 드문 시대예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여러분, 마음 공부를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웅을 만드는 공부다. 영웅은 마음에서 비롯되죠. 위대한 마음을 가져야 영웅이 되죠. 여러분, 영화나 TV나 소설에서 보듯이 저런 영웅은 소설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과거에 우리 위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마음. 그 당시 선조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순신 장군을 성웅으로 기억하죠. 그의 위대성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잘 싸워서 이겼음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상을 내리기는커녕 반대파들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하옥시키고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대패했어. 그러면 마음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그거 봐. 내 말을 안 듣더니 당신 나를 알아주지 않더니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죠. 신화된 도리로서 아직 남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은 나의 안위보다는 나의 이익보다는 백성을 구하려는 영웅의 마음이죠. 그리고 기꺼이 백의종군하고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 그 마음이 위대한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마음 공부된 도인의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도인을 필요로 하고 있죠.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 영웅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영웅이 있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마음을 일으켜 쓸 수 있을 때 그게 영웅의 시작이고 도인의 시작이고 위대한 인간의 시작이고 멋진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은 분? 영웅처럼 살고 싶은 분? 네. 마음 공부 해보세요. 자기 속에 얼마나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마음을 들어서 거침없이 써주면 그게 도인이에요. 쓸 때 행복해요. 멋있어요. 자기 스스로 멋있게 느끼고 스스로 존경하게 되고 그때 행복한 거죠.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멋있게 쓰면서 야, 너 참 멋지다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죠. 많은 분들이 마음이란 사소한 거고 작은 거고 마음 공부를 해서 내 현실이 바뀔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영웅처럼 살고 싶고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고 인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자원성가입니다.